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요즘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많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빠듯할까?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 남들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타들어간다. 이게 바로 요즘 은퇴 세대가 겪고 있는 중산층 붕괴의 현실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68세 김준호 씨. 셔츠는 다려져 있고 재킷도 깔끔합니다. 겉보기엔 여느 은퇴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어보니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 퇴직할 때만 해도 노후는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녀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부모님 병원비 조금 보태고 나니 남은 건 아파트 한 채, 그마저도 대출이 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이자 내고 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2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동네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밥값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은퇴자들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김 씨는 빈곤층이 아닙니다. 집이 있고 자산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삶은 빈곤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 통계에는 중산층으로 잡히지만 삶의 질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은퇴 빈곤, 회색지대 은퇴자들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팍팍합니다. 충북의 72세 이옥순 씨는 오늘도 폐지를 줍고 수레를 끕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효자예요. 아들이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지만 그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들이 어렵다는 말 밖에 나가선 절대 안 합니다. 이분은 자녀 의존형 빈곤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노후 자금을 자녀 결혼, 자녀 사업, 자녀 집 마련에 다 쓰고 정작 본인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존심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장벽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라고요. 자식에게 패 끼치기 싫다. 자식 체면 깎일까봐.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신청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빈곤은 통계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최소한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의식주, 병원비, 교통비, 인간관계 유지 비용,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0만 원 안팎이고 부부가 받아도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미 중산층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 세대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중산층이 인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산층이 빠르게 줄고 양끝만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 자산 구조가 좋은 사람과 부동산에 묶인 사람,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보다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집값이 얼만지, 자산이 몇 억인지보다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얼만지가 중요합니다. 월 2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쓸 수 없다면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모든 자산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묶여 있을 때입니다. 필요하다면 주택연금도 선택지입니다. 집을 지키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세 번째, 일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은퇴 후 일은 과거의 직장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풀타임, 고소득, 체면 있는 직업, 이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주 2, 3일, 몸에 무리 없는 일, 사람과 연결되는 일,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한국 노인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일합니다. 문제는 잘 연결된 일이 적다는 겁니다. 네 번째,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밥값이 부담돼서 모임을 안 나가고 연락을 끊고 그러다 보면 고립이 시작됩니다. 빈곤은 돈보다 먼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지역복지관, 시니어 모임, 협동조합 이런 곳은 단순한 지원 기관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대의 구조, 사회 변화, 제도의 공백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받는 것도 전략입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선택, 자녀보다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선택, 이게 결국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중산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지켜내는 것, 그게 은퇴 이후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아름다운 은퇴와 노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